장중에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주식 라이브 방송 주식 라방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뉴욕 시장이 눌리면서 함께 우리 시장도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양시장을 비교해 봤을 때 대형주의 타격이 좀 더 큽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투톱 모두 3% 넘게 빠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도 8거래일 만에 매도 우위로 돌아섰죠. 아무래도 뉴욕에서 시장을 끌고 가던 빅테크 기업들, 엔비디아, 테슬라가 또 함께 빠지다 보니까 급락하며 이 마감한 영향을 우리 관련주들, 대형주들이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현재 1.49% 하락한 2,848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현재 낙폭을 좀 더 키워가고 있고 외국인의 매물도 좀 더 많이 또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도 역시나 약세 흐름 현재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곤 있지만요. 0.5% 빠진 848선, 850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에 좀 내내 잘 올랐기 때문에 오늘의 조정을 좀 달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음 주 좀 기대하면서 오늘 새로운 전략들 세워보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도 힌트도 다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주식 라방에서는요.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과 함께 오늘 시장 전략 한번 잡아보고요. 어떤 테마와 종목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지 이야기해보는 종목 간 라이브 배틀 진행해볼 예정입니다. 여기에 오늘 관심 가질 만한 테마 교육과 함께 마지막에 원탑 종목이죠. 저희 방송의 히든 종목, 원탑 종목까지 저희가 준비해 왔습니다. 주식 라방은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방송 중에 또 고민도 나눠주실 수가 있고요. 장중 순간 포착 종목까지 모두 받아보실 수 있는 함께하는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함께하는 방에 입장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해 주시면요. 노란 톡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로 간단하게 스캔하셔서 입장해 주시면 모든 정보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할 대표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좀 힘도 빠지는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여전히 금요일 장세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이 오늘 뭐 굉장히 조금 힘들어 보여요. 뭐 시장이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약세, 그 보합권 내의 약세라고 하더라도 조금 이제 실질적으로 맥락을 보면 좀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실 텐데 우리가 이럴수록 뭐 장이 눌릴수록 앞으로 어떤 시장이 나올 거고 그 시장에 따라서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어제 CPI 발표가 있었는데 CPI는 사실 이제 뭐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조금 시장의 기대감이 좀 돌았는데 일단 나스닥은 어제 대형주 단에서 좀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내 증시도 오늘 대형주들이 사실 이제 하락을 좀 주도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약세장이고 안전자산에 좀 수급이 몰린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고도 그 국채도 올라가고 있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세 흐름을 보여줄 만한 그런 시장인데 일단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너무 강하게 좀 팔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일단 오늘 시장은 이렇게 낙폭을 조금 확대할 가능성도 조금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 앞으로의 우리가 시장 방향성을 좀 보자면 일단 연준에서는 7월달 뭐 9월달에 뭐 저 금리 인하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횟수와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뭐 금리 인하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라는 뭐 시장의 그런 이슈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조금 긍정적인 이슈들이 좀 시장에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뭐 명확하게 뭐 그 값이 도출된 게 없기 때문에 뭐 아직은 우리가 조금 더 뭐 보수적으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일단 오늘 오랜만에 그 로봇 업종도 투심이 좀 살아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그동안 사실 조정받았던 뭐 2차 전지라든지 이 전반적으로 어떠한 그 지금까지 뭐 주도 업종이었지만 조정받았던 그런 섹터들이 조금씩 이제 움직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올해 연말로 갈수록 시장이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좀 이런 기대감도 좀 동반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에서 이렇게 시장이
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상반기에도 기다리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일단 어쨌든 시장은 뭐 방향 전환이 돼서 시장이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세를 보여줄 때까지는 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사실 뭐 주식하면서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주식에서 손절과 그리고 익절은 네. 일란성 쌍둥이라고 그래요. 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주식은 그 이지선다잖아요. 네. 뭐 내가 팔거나 사거나 둘 중에 하나고 손실하거나 혹은 뭐 익절하거나 두 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 종목들은 우리가 굳이 손절을 안 해도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 다만 지금 무조건 좋은 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듯이 지금 분명히 이제 모멘텀도 있고 미래 가치도 있는데 현재 시장에서 막 조정을 받고 있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전지라든가 로봇이라든가 AI라든가 뭐 이런 업종들은 사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시장에서 인기가 없고 주가가 계속 조정이 나오는 거 가지고 우리가 이걸 막 엄청나게 막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보다는 앞으로 시장에서 분명히 필요한 섹터고 충분히 상승할 섹터면 이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좀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막 주가 빠지고 있는데 어디까지 저점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계속 담는다기보다는 뭐 전반적인 시황들을 살피고 그리고 업종에 대한 좀 모멘텀이 형성되거나 투심이 살아날 때 그리고 차트상에서 뭔가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상승이 나올 시기가 됐을 때 그때야 비로소 이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그리고 어떤 특정 종목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우리가 비교를 하자면 대형주 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60만 원 육박하던 게 지금 30만 원 초반대로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내가 상단에서 진입했는데 지금까지 너무 하락세가 강했다. 이거 뭐 어떡할 거예요? 어떡하실 것 같아요? 네, 너무 애매할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너무 30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뭐 더 사기도 무섭고 또 팔자니 너무 손절폭이 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본인 네. 같으면은 네, 이제 저는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을 것 같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 잘못된 인식이 뭐냐.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짚어드렸는데 우리가 부동산을 샀을 경우에 혹은 삼성전자를 샀을 경우에는 주가가 빠져도 네. 뭔가의 믿음으로 가지고 언젠간 가잖아요. 올라갈 것이다. 네. 근데 좋은 산업에 투자했는데 좋은 기업, 좋은 산업, 좋은 기업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계속 빠지면 어때요? 이거를 불안하죠. 손절을 해야 네.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네. 결국은 그게 이제 종목에 대한 기본적인 뭐 이해가 좀 부족하거나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뭐 공부가 좀 부족한 그런 거라고 보는데 일단 정말 믿을 만한 기업이고 정말 좋은 기업이면 지금 현재 섹터가 너무 많은 섹터에서 순환이 되고 있고 너무 빠르게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도 업종에 올라설 수 있는 섹터라고 하면 좀 믿음을 갖고 좀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장에서 사실 많이 무너집니다, 심리가. 오늘 같은 장에서 많이 무너질 텐데 조금 더 믿음을 가지고 운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안전자산 쪽으로 좀 수급도 쏠리고 있고요. 전반적인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낙폭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가능성까지 지금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하방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또 기다려야 되는 시기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대응을 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주시면서 좀 내가 믿고 가는 종목과 섹터에 대한 그런 구분들도 좀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내려간다고 손절하시고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 좀 대응을 잘 하시면서 지켜보셔야 또 수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오늘 시장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어떻게 전략을 잡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 자체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PI가 생각보다 그래도 좀 하회를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잘 나왔단 말이죠. 물가 어느 정도 좀 잡혔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금리 인하 시기도 뭐 8월로 당겨진다 또는 뭐 9월에 한 번, 12월에 한 번, 뭐 2번까지도 될 수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왔었는데 어제 나스닥이 한 2% 정도 빠지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었거든요. 나스닥이 이렇게 좀 많이 빠진 게 좀 그동안의 추세적인 뭐 조정인 건지 기술적인 조정인 건지는 뭐 앞으로도 지켜봐야겠지만 우리 대표님께서는 뭐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CPI 지표는 또 하회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는 분위기 계속될 거라고 좀 보시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이제 계속될 것 같진 않고요. 네. 오늘 제가 이제 보는 시각에서는
지금 일단 CPI 같은 경우에는 하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뭐 인플레도 조금 잡혀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 일단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뭐 10분 반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어쨌든 금리 인하는 진행을 할 거고 오히려 7월 달에 할 거냐 몇 번 할 거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뭐 장세가 바뀌겠죠. 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사실 이제 PPI가 또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PPI는 굉장히 앞으로의 금리 인하 시기와 그리고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조금 중요한 그런 뭐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조정은 사실 이제 증시가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사실은 증시가 너무 많이 올랐고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이 정말 최근에 지표와 상관없이 너무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 고점에서의 부담을 체력적으로 조금 이제 조정을 받을 그런 시기가 아닐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지금 증시가 굉장히 뭐 나쁘진 않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이고 긍정적인 기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만은 현재 지금 지수의 상황상 뭐 너무 고점이라는 인식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 실현 심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매물 출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앞으로의 제가 뭐 시장 방향성은 조금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다가 조금 이제 뭐 금리에 대한 부분이 해소가 되면은 좀 다시 한번 재차 좀 급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PPI가 남아있죠. PPI도 정말 중요한 지표입니다. 금리 인하의 시점과 횟수에 대한 중요한 지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증시가 너무 많이 오르면서 또 고점 부담을 안고 가는 시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현재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계속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더라도 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지다가 또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 시세를 가져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할지 전략 저희 방송과 함께 잘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도 역시나 뭐 종목 간 라이브 배틀 그리고 원탑 종목까지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원탑 종목까지 전부 함께하는 방에서 챙겨가셔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수익률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대응 전략들까지 직접 저희 대표님께서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희가 지난주에 수익도 많이 드렸습니다. 에이징랜드 원탑 종목으로 저희가 방송 중에 드렸었죠. 바로 다음날 진입해서 하루 만에 7% 수익률 안겨드렸고요. 현대로템의 경우 저희 방산 관련해서 로이 대표님께서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진입을 했고 약 일주일 만에 12% 넘는 수익률, 원탑 종목 두 가지만 합쳐서도요. 이번 주에 수익률 저희가 20% 가까이 안겨드렸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타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을 극대화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 전략 저희 대표님들께서 정확하게 좀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낼지 모르겠다. 어떤 전략을 잡아야 될지 나는 혼자서는 잘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보이시는 QR 간단하게 한 번만 스캔하시면요. 함께하는 방에 바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뜹니다. 이렇게 바로 들어와 주시면요. 장중에 저희가 순간 포착 종목, 잘 갈 수 있는 단타 종목들로도 매일매일의 조금씩의 수익들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저희 주식 라방의 메인 코너죠. 종목 간 라이브 배틀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저희가 오늘 굉장히 핫했던 테마죠. 로봇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대동기업 가지고 왔는데요. 이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죠. 두산그룹의 신산업인 로봇 산업을 이끄는 두산 로보틱스. 이 두산 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두산 밥캣이 편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두산 밥캣은 또 두산 내부적으로도 캐시카우라고 불리고 있을 정도로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또 차지한다고 하죠. 영업이익만 매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만큼 굉장히 현금 유동성도 강해질 것으로 또 기대가 되면서 두산 로보틱스 오늘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여기에 오늘 대동기업 함께 가지고 왔는데 대동기업은 또 포스코와 함께 또 로봇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었던 기업이죠. 오늘 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을 좀 꼽아주셨을까요?
일단 지금 두산 로보틱스를 안 뽑을 수가 없겠죠. 네. 두산 로보틱스가 굉장히 뭐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두산 로보틱스 뽑아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두산 밥캣이 이제 편입이 되고 나면 앞으로의 그 기대감, 이 효자 기업을 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현금 유동부터 투자자 배당 확대, 뭐 전부 개선 흐름까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 좀 많이 올라갔거든요. 네네. 네, 앞으로 좀 어떤 전략을 세워서 공략을 해보면 좋을까요? 일단 전체적인 시너지가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일단 그 최근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뭐 글로벌이든지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대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국내 로봇 기업들은 어땠어요?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좀 집중하는 모양새는 거의 뭐 아니었거든요. 숨졌다라고 보셔도 네. 되겠죠. 그러니까 거의 안 움직였었는데 네. 지금 이번에 이 두산 그룹 관련된 이슈들이 사실 이제 투심을 조금 자극하지 않았나 좀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기업들에서도 네네. 또 같이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소식이 좀 전해졌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엄청나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엔젤 엔젤 로보틱스 로보틱스.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네. 일단 시장을 주도하는 로봇 기업들이 이렇게 로봇 사업에 매진을 하고 열중을 하고 그리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중소기업들의 수혜까지도 좀 이어져서 본다면은 이건 또 투심이 다시 한번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모멘텀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어쨌든 미래 주도 산업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더욱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이 전반적인 이런 로봇 계열은 사실 거의 B2B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거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휴머노이드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삼성에서 나오는 그 보핏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마지막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야 되느냐 B2C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랬을 때 거기서 나오는 파급 효과는 상상 이상을 뭐 보여줄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뭐 협동 로봇 기업인데 결국은 이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에서 사실 통하는 기업이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외국에 또 이제 자회사를 설립을 하고 뭐 이런 뭐 이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물량을 좀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좀 조치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지금 앞으로의 뭐 추가적인 시세는 여기서 조금 눌릴 수는 있습니다만은 지속적인 상승세를 가지고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는 게 사실 두산 로보틱스이기도 해요. 네. 두산 로보틱스 관련돼서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주셨는데 우리가 가장 많이 질문이 나올 때가 결국 어디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갈 때는 다들 좋아하죠. 네. 주가 이렇게 조정 나올 때 가장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어디까지 빠질까요? 얼마나 빠질까요? 그걸 누가 알아요? 그죠? 그거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제 결국은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주가가 지금 요만큼 움직였어요. 그죠? 약 두 달가량 움직였는데 세 달째 빠지는 거를 뭐 그걸 누가 맞출 수가 있을까요? 그 누구도 이거는 사실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조정 나왔을 때 질문을 가장 많이 주셨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일단 결국은 이 구간에서 지지 라인을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이게 사실 이제 추가적인 낙폭을 키울 거면은 사실 이 구간에서 하락 파동이 나왔어야 돼요. 결국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데 지지를 받고 지지 구간을 만들었다라는 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이라든지 내수에서도 뭐 굉장히 크게 성장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하단에서 잘 모아가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 결국은 이제 이번에 이런 뭐 개별 이슈로서 좀 주가가 올라갔는데 현재 구간에서 이게 이제 항상 이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맞아요. 보통. 근데 어제만 해도 이제 거래가 정지됐는데 이거 왜 그런가요? 악재인가요? 뭐 이런 질문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 캐시카우 그룹을 인수하는데 왜 이게 악재일까요? 그죠? 네. 그냥 이 모든 것들을 사실 우리가 조금만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조금만 공부를 해보면은 야 이게 과연 나쁜 이슈로서 거래가 정지된 건가 이거를 알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 이거 내일 거래 정지됐는데 내일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호재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오늘 단기성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했는데 이게 사실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지 혹은 다음 주 우리 다음 거래일에 조정이 나올지는 사실 예측 불가해요. 그럼 지금 담기에도 그럼 좀 애매하겠네요. 근데 이게 모든 분들이 슈팅이 나오고 나서 지금 담기에 애매하냐 애매하지 않느냐의 네. 그 기준을 네. 지금 가격을 보고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게 정말 뭐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른다라고 했을 때 왜 너무 좋은 이슈니까 올라갈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급등했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도 있다. 맞아요. 양방향이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세요. 지금 어떻게 해야 가장 베스트일 것 같아요? 저라면은 네. 그래도 지금 너무 고점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들 것 같아서 만약에 매수를 하더라도 약간 분할로 약간 떨어졌을 때 하지 않을까. 근데 만약 네. 올라가면요? 올라가면 사실 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약간 포기하는 편이긴 해요. 그 좋은 마인드예요. 네. 네, 좋은 마인드인데 네. 사실 이 경우에는 오늘 종가 기준에서 그냥 소액 정도 큰 비중 말고 조금 담아 보셔도 좋아요. 왜? 방향성은 분명히 두 개인데 네. 맞출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죠. 이 정도 이슈면 사실 올라가도 뭐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죠? 맞아요. 그 주가가 추가 상승이 나와도 사실 당연히 나오겠구나 하는 거고 조정이 나와도 당연히 더, 나오겠구나. 네. 그러면은 조금만 진입을 해보셔도 조금만. 좋죠. 왜? 주가 빠졌으면 주가가 하락 나오면 분명히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면 분명히 이 갭을 메꾸려고 하는 성질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겠어요? 여기서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분산 투자하시면 돼요.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담고 하단에 담고 하단에 담고. 왜? 지지 라인은 어쨌든 명확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뭔가 액션을 취하면은 그래도 어차피 이 기업이 사실 주가가 이 정도 금액보다는 더 갈 거라고 전체적인 크기를 봤을 때 더 갈 거라고 봐요.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저가에 사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어디가 저가냐, 어디가 고가냐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뭐 전략적으로 좀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저희 1라운드는 로봇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두산 밥켓을 100%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았었죠. 이 중에서 두산 로보틱스 꼽아주셨고요. 현재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주도하는 업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 파급 효과가 어마무시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이 로봇 업종 중심으로 또 투심이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두산 로보틱스 뽑아주셨는데요. 아무래도 현재 고점에 좀 급상승이 나온 종목이다 보니까 진입하기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종가 기준으로 뭐 어느 정도 조금은 담아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1라운드는 두산 로보틱스 꼽아주셨고요. 저희가 이렇게 다뤄드리는 종목들 실제로 수익으로까지 이어지려면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민도 되실 것 같고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면 저희가 이렇게 노란 톡방에서 질문도 받아드리고 고민도 나눌 수가 있고요. 실제로 직접 종목과 전략, 타점까지 모두 상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미처 다 풀어드리지 못하는 정보들까지 나는 다 잡아서 실제로 수익으로까지 이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옆쪽에 보이시는 QR 있죠? 간단하게만 스캔하셔서 노란 톡방 바로 입장하실 수 있거든요. 방송 50분 동안에만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에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지금 방송 시간 약 30분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서둘러서 들어와 주시면요. 실제로 수익 낼 수 있는 부분들까지 저희가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희가 원탑 종목 한 가지씩 꼭 드리잖아요. 원탑 종목으로만 이렇게 수익 많이 가져가셨습니다. 위쪽에 보이시는 에이징랜드, 현대로템, 오늘 함께하는 로이 대표님께서 직접 타점까지 다 잡아드려서 수익률 지금 19% 가까운 수익률 가져가셨고요. HB테크놀로지도 저희가 원탑 종목으로 드려서 10% 넘는 두 자릿수 수익률 저희가 안겨드렸습니다. 그 밖에도 STX 그린로지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린 게 아니라 장중에 순간 포착 종목으로 함께하는 방에 계신 분들만 받아보셨던 종목인데 저희 무료로 드렸거든요. 25% 1차로 가져가셨고 2차로 60% 수익률까지 안겨드렸던 종목 함께하는 방에서 모두 무료로 장중에 저희 단타 종목으로 받아보셨던 부분입니다. 이 수익률 너무 부럽다. 나도 제공해준 종목만 받아서 수익 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가 함께하는 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라이브 방송도 열어드리고
드리고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까지 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수익 낼 수 있는 전략들, 오늘 시장의 힌트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2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운드는 저희가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모 화학 이렇게 두 종류 가지고 와봤는데요. 테슬라가 최근까지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어요. 어제는 잠깐 주춤하면서 8% 정도 차익 매물이 나오긴 했지만 이제 또 오늘도 신차 출시 기사가 또 나왔더라고요. 새로운 모델 3 장거리 버전이 나온다라고 해서 그동안의 가격보다도 더 저렴한 가격으로 또 모델 3 장거리 차량이 출시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죠. 하지만 또 이제 로보택시 공개가 8월에서 10월로 밀리기도 하면서 이에 따른 실망 매물이 어제 또 출회가 되기도 했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모 화학 두 가지 종목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을 좀 살펴주실 건가요? 자,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주로서 네. 당연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아까도 살짝 다뤄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저점에 있긴 하지만 이거를 손절할 정도로 이 업황이 좋지 않은 게 아니다. 가져가기에도 충분한 재료들도 있고 업황도 있기 때문에 좀 살펴보고 계신 것 같은데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좀 어떻게 좀 공략해 주실 건가요? 자, 일단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결국은 테슬라가 최근까지 상승세를 좀 이어갔잖아요. 네.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전기차가 사실 전기차 수요에 따라서 2차전지 시장도 조금 위축되는 그런 감이 있었는데 최근에 지금 투심이 다시 한번 좀 살아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구간은 어느 구간이냐? 금리 인하 시점이에요. 자, 금리 인하 시점에 네. 투심이 올라왔다. 투심이 자극을 받았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차전지가 너무 저점이다 보니까 네. 외인이라든지 이렇게 메이저 수급에서 저점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사실 이제 주도 산업이죠. 주도 산업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지금 이렇게 메이저 수급에서 매수세가 들어온다. 근데 여기에 더불어서 금리 인하 시기까지 겹쳐서 좀 투심이 살아났다. 그러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도 업종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46파이짜리 배터리가 곧 이제 또 출시가 될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차트상에서 보시면은 우리가 그동안 지지라인이었던 구간을 좀 강하게 이탈하는 흐름이 나왔지만 다시금 지지라인 위로 안착을 하면서 저항라인 돌파가 나왔죠. 그러면서 지지라인을 다시 한번 이렇게 형성해준 그런 모습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121선 돌파 여부가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해당 구간 한 40만 원대 부근을 돌파한다면 완벽하게 추세 변곡을 기대할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은 이런 구간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과거에도 이런 구간들이 사실 45만 원대 이런 구간들에서 V자 반등 이후에 추가적인 돌파가 나왔을 때 돌파 흐름이 나오면 시세가 결국 나와요. 그래서 현재도 이런 V자 반등 구간이기 때문에 최고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서 돌파가 재차 나와서 40만 원대 돌파한다라고 했을 때는 시세가 엄청나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도 싸다라는 거예요. 너무 싸다라는 거예요. 분명 앞으로 2차전지 시장을 이끌어갈 대장주이면 분명한데 주가가 지금 이 정도로 디스카운트가 들어왔다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여기서 추가 낙폭이 나와서 다시 한번 저점 32만 원대까지 내려가더라도 지금은 매수하기가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분할 매수 개념으로 좀 이제 내가 좀 모아갈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럼 저는 이런 종목들을 소개시켜드려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중소형주들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좋지만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모아가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34만 원에 한 주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38만 원이 됐을 때 2만 원을 버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10주고 100주면 돈이 얼마예요? 그죠? 많이 모아갈수록, 많이 담아갈수록 나중에 좀 업황이 회복되고 또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렸을 때 좀 많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현재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하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부분은 또 아직까지 그냥 업황상 괜찮은 거죠? 일단 증권가에서도 사실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과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좀 이제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한 건 알고 있어요. 네. 전체적으로 그건 다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모멘텀들을 전부 다 전반적으로 이제 봤을 때 측정을 했을 때는 주가가 그래도 한 50만 원 선 이상은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은 완전한 저평가 상태다. 네. 지금 다른 말로는 우리 일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담아갈 시기다라고 봐요. 네. 저는 실질적으로 이거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제 36만 원대 가지고 있어요. 네. 근데 제가 36만 원대 샀을 때는 분명히 32만 원까지 빠졌었는데 네. 32만 5천 원까지 빠졌었는데 남들이 뭐 32만 5천 원까지 빠지면 36만 원도 비싸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죠. 비싸다고 생각할까요? 그때는 아니죠. 지금은 그쵸? 근데 37만 원이 넘어가니까 또. 결국은 저는 수익 구간인데. 그렇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36만 원에 이 종목을 사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주가가 32만 원까지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가 하락에 대한 뭐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심리를 자극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였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 돌이켜 보면은 그 짧은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뭐 단기간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구간 아까 40만 원 돌파 나오면은 결국 이 자리 돌파 나오면은 완벽한 추세 변곡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36만 원에 저는 좀 많이 담고 있어요. 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뭐 막 100%는 아니지만 네, 거의 꽤 많은 비중을 많은 가지고,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는 이게 이번에 재차 한번 37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왔으니까 121선에서 조금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솔직히 좀 추가적으로 보유할 생각까지도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전반적인 길게 보는 사이클을 좀 길게 잡고 보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제가 생각한 게 사실은 이제 조금 뭔가 접근성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단기 매매 위주의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봐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35만 원에 사서 한 5일, 6일 있다가 37만 원이 됐어요. 네. 차액이 2만 원이죠. 네. 주당.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주면, 100주면, 300주면 그렇죠. 돈이 엄청나요. 그렇죠. 리스크가 없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오히려 지금 변동성 강한 중소형 주들보다 이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그래서 2라운드에서는 승자를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테슬라가 계속해서 11일 연속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물론 어제 살짝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요. 현재 2차 전지에 대한 투심, 그리고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만 보셔도 훨씬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렸을 때 투심이 좀 살아나고 2차 전지 업황의 가능성을 미루어 봤을 때도요. 앞으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계속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좀 꼽아주셨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담아두시는 거, 현재 저평가된 시점에서 담아두시는 것도 좀 추천을 해주시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바로 3라운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는 저희가 방산 관련주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현대로템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두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로템은 또 우리 로이 대표님의 공략 종목이기도 하면서 수익도 실제로 안겨드렸던 종목이죠. 올해 사상 최초로 방산 수출이 200억 달러를 기대한다라는 또 예상들도 나오고 있고요. 국내 방산업계가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에 이제 진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되면서 또 현대로템 관련해서 수소 전기 트램이 상용화됐을 때 좀 수혜를 받아갈 종목으로 꼽히고 있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폴란드향 수출이 또 증가하면서 2분기 호실적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됐죠. 이 두 종목 어떤 종목을 오늘은 좀 공략을 해주실까요? 뭐 당연하죠. 네. 오늘도 역시나 당연하게 현대로템 그렇죠. 이제 좀 꼽아주셨습니다. 뚝심 있게 가야죠. 네, 현대로템을 늘 공략해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만큼 또 실제로 수익도 많이 안겨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늘 좀 자신감 있게 공략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오늘도 한번 꼽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 원탑 종목으로 지난번에 현대로템 7월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저희 일주일 만에 12%의 수익률 안겨드렸거든요. 이렇게 현대로템 한 종목만 잘 받아가셔도 내 계좌에 저렇게 10% 이상의 수익이 찍히셨던 경험 또 저희 함께하는 방에 계시는 분들은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 현대로템 공략해보고 싶은데 어느 시점에서 좀 진입을 해야 실제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인지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요. 방송 중에만 입장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지금 바로 참여하실 분들 옆쪽에 QR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함께하는 방에 오실 수 있는데요. 현대로템 다시 한번 공략
공략할 때 추가적인 수익까지 좀 받아가고 싶다. 전략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은지 받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 함께하는 방에 오시면 저희가 대응 전략까지 타점까지 섬세하게 다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겠고요. 현대로템 전략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방산주에서 현대로템 좀 꼽아주셨는데 어떻게 좀 시청자분들이 진입을 지금 하실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자, 일단은 먼저 우리가 최근에 올해 현대로템이 작년에 현대로템이 수주 잭팟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올해는 그 잭팟을 능가하는 그런 잭팟이 또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남아공이라든지 뭐 중동이라든지 뭐 동남아라든지 뭐 지금 현재 동유럽권 전체적으로 사실 이제 K 방산에 대한 어느 정도 신뢰감이라는 게 쌓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성비 측면에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엄청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뭐 기차 관련돼서 뭐 수소 트램도 있고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철도 관련해서 미국에서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모멘텀들을 형성했을 때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최소한의 지금의 주가는 충분히 뭐 저평가도 고평가도 아닌 더 중간 단계라고 보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호주 관련돼서, 호주가 우리 이제 방산 시장의 큰 거물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큰손 국가에서 다시 한번 방산 관련돼서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결국은 과거에 이제 뭐 레드백 전차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막 부각이 됐을 때 현대로템이 정말 급등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사실 이제 고점에서 계속 이제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데 네. 이번에도 좀 추가적인 돌파가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결국은 우리가 처음에 조정받는 구간이 이런 결국 장기적인 쌍봉 기간 구간 이런 데서 이제 조정이 나오는 건데 현재 이번에도 터치를 한번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뭐 이런 차트들을 상승 삼각 수렴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을 봤을 때 이제 곧 수렴 이후에 좀 추가적인 시세가 폭발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고점에서 한번 차익실현을 1차 매도를 했어요. 42,500원에서 1차 매도를 했는데 나머지는 제가 그냥 가지고 있으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이거는 고점 돌파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 자, 현재 지금 상단 저항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엄청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단기 이동 평균선이 돌파가 나왔고 뭐 어제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조금 기대해 볼 만한, 근데 오늘 사실 이제 21선까지 좀 터치를 하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39,000원 부근에서 조금 짧은 시각으로 좀 재진입해 보는 것도 어떨까? 또 이렇게 보고 있어요. 당연히 뭐 지금 상태로서는 주가가 너무 뭐 최근 52주간의 이제 고점 부근에 와 있으니까 조금 부담이 되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차트에서 고점이다 아니다를 평가하기 전에 기업이 하는 일 그리고 기업의 모멘텀 가치 전반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시면 여기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길 겁니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가 현대로템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3라운드 방산 관련주에서 현대로템 뽑아주셨습니다. 현대로템 현재 고점에 있지만요. 앞으로의 모멘텀이나 방산 수출 기대감 같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점에서 1차 차익 실현했지만요. 여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50%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앞으로의 고점을 뚫어낼 그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니까요. 앞으로 좀 추가적으로 현대로템 공략해 보실 분들 또 39,000원 선에서 또 진입을 추가적으로 해보는 것까지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떤 전략을 받아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전략 모두 그냥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래 QR만 간단하게 스캔하시면요. 저희 방송 중에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노란톡방에서 방송 이후에 라이브 방송도 열어드리고 교육도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휴대폰 카메라 간단하게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종목들, 전략들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역시나 교육이 준비되어 있고요. 원탑 종목까지 이어서 설명해 주실 예정입니다. 네, 잠시 후 대표님과 함께 교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테마는 로봇입니다. 로봇인데 사실 우리가 로봇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강하진 않을 거예요. 로봇은 지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조금 움직여주는 시장이었는데 오늘 조금 투심이 좀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이 투심이 뭐 앞으로 조금 이어질 수 있는 회복이냐 혹은 단기적인 회복이냐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걸 판단하는 게.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봇이라는 섹터는 결국 우리가 뭐 단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 좋은 섹터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로봇 섹터 이번에는 반등할까? 오늘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아봤어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만 좀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봇 지금 움직여줄 때, 급등 나오고 움직여줄 때 이럴 때 그냥 단기적으로 보셔라. 왜? 내 성향이 이거면 나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봐요. 근데 나는 지금 중장기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투자할 종목들을 찾고 있어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로봇이 적합한 업종입니다. 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는 어릴 때 어릴 때 교육을 받을 때도 그렇고 살면서도 그렇고 현재까지 왔을 때도 앞으로 미래에는 로봇이 시장을 지배할 거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결국은 앞으로의 우리가 미래를 꿈꿨을 때도 그렇고요. 그리고 미래 산업 전반적인 산업들을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산업들을 봤을 때도 거의 지배적인 게 바로 로봇입니다. AI 기반의 로봇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로봇 섹터는 단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은 보지 마세요. 왜? 로봇 업종들이 작년과 전년도에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로봇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오늘 이슈죠. 두산그룹 내에서 이 캐시카우 돈을 잘 벌어다주는 이런 두산바켓이라는 뭐 이런 기업을 두산로보틱스의 100% 자회사로 편입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물론 개별 이슈입니다. 개별 이슈인데 중요한 거는 로봇주들 움직임 지금까지 동향을 살펴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 이슈가 있을 때 로봇이 전체적으로 다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개별 이슈 대형주 단에서 뭔가 이슈를 자극적인 이슈를 만들어주면 하나의 섹터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을 계속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유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뭐 여기서 이제 투심이 이어져서 앞으로의 모멘텀이 좀 더 부각이 돼서 조금 자극받아서 이어질지 혹은 단기적으로 갈지는 조금 지켜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엔젤 로보틱스 뭐 이것 외에도 다수의 이제 로봇 그룹들이 실질적으로 차세대 휴머노이드 개발한다라는 이런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국내 증시는 어떻죠? 분명 여기에 뭐 독일의 BMW 뭐 로봇 이슈 있었고요. 그리고 일본에서 뭐 물류 로봇 이슈 있었고요. 뭐 테슬라 있었고 엔비디아 있었고 전체적인 로봇 이슈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에서는 유독 로봇주들이 못 간단 말이에요. 왜? 너무 많이 올랐거든. 너무 많이 올랐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이슈의 로봇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 오늘도 두산 이슈의 로봇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다. 지들이 올라갈 시기가 아닌데 올라간 거예요. 당연히 조정이 나와야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서 지금 로봇 업종들이 뭐 너무 거품이 꼈기 때문에 이 지금 버블이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로봇주 전반적인 투심이 회복이 될지 혹은 그냥 단기 이벤트로 끝날지는 앞으로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 로봇 군대, 이건 우리가 진짜 영화에서 많이 보던 내용인데 이 로봇 군대 관련돼서 이 전쟁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라는 예고를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향후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병력을 최대 3분의 1을 로봇으로 대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던 진짜 뭐 전쟁 중에 로봇이 막 튀어나오고 뭐 그런 로봇은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제 거의 전쟁의 병력을 3분의 1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도 뭐 휴머노이드에 대한 뭐 엄청난 모멘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오늘 관련주들 몇 가지 볼 건데 SPG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그 간속기를 공동 연구해서 공급하고 있는 이런 이슈들 때문에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지금 로봇주들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이게 결국 전체적인 흐름이에요.
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니까 당연히 주가가 조금 반등이 나왔죠. 근데 요거는 사실 조금 기술적인, 너무 저점에서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다,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슈가 나오고 주가가 다들 로봇주들이 올라갈 때, 뭐 혹은 뭐 타기업, 뭐 대형주에서 이슈가 있어서 올라갈 때, 다 같이 올라갈 때, 그때 올라갈 때 진입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단기간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자, RS 오토메이션. 자,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가 엔비디아의 로봇 AI 파트너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파트너십을 확대했기 때문에 좀 이 기업도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오늘 마찬가지로 조금 주가가 반등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은 결국 이 구간이 지지라인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구간에 와 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슈가 나오고 있죠. 요거는 지금 사실은 좀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은 뭐 요 바운더리 안에 있는 안에는 사실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한 18,000원까지는. 세 번째로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 마찬가지예요. 삼성 그 휴머노이드 로봇 보피사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감속기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감속 모터를 납품하는데 뭐 점유율이 한 7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뭐 대단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하락 추세고 결국은 다시 한번 이슈가 나올 때까지는 하락 파동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끼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장중에 뭐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원탑 종목까지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원탑 종목은 좀 지금 최근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이 미용기기 관련된 섹터에서 준비를 했어요. 미용기기 전문 기업이고요. 자, 인도 하면은 우리 신흥국 중에서 가장 뭐 그 앞으로의 모멘텀이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수 세계 1위. 자, 근데 이런 시장에서 3종의 의료기기가 수입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인도 시장에 간다라는 건 앞으로의 뭔가가 조금 보장이 돼 있다라는 거. 이걸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력 제품인 이 하이프 계열의 제품군이 인도에서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아직 이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도 달라고 이렇게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1분기에 수출 규모가 전년도 대비 63%나 증가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자, 유럽, 그리고 남미, 동남아, 여기에 뭐 동아시아까지 전체적으로 주력 제품이 연달아서 이런 허가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이, 잘 보세요. 이 부분이 앞으로의 이 기업에 대한 엄청난 모멘텀으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왜 이렇게 판단을 하냐? 차트 보시면요. 미용 의료기기들 차트 보시면 조금 실적이 있거나 조금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못 잡아요. 왜? 너무 고점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있고 이렇게 강력한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아직까지 우리가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차트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조금씩 들어 올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계속해서 좀 상승 파동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요 종목은 제가 이제 지금 전체적인 모멘텀과 흐름을 봤을 때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종목명은 오늘 방송이 끝난 이후에 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용기기 관련 원탑 종목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에서 타점까지 다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종목명과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아래 QR 입력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저희 방송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좀 꼭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